자, 이제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아니군요. 방송 나가는 날로만 따지면 이번 주에요. 28일 날 미국 가시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하고 그 대상이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사드라든지 북핵 관련한 논란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거를 어쩌면 되게 명쾌하게 풀어주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저는 이게 그 특히 원장님의 어떤 전공 분야라고 좀 봐요. 일단은 의제가 이미 조율된 상태잖아요. 주로는 북핵 문제 아닙니까? 글쎄 몇 가지로 우선 제가 조금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겸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 몇 개만 제가 생각하는 걸 짚으면 대통령께서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는 그 주변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통상 첫 번째 정상회담은 의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향후에 한미관계 또는 한미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남북관계나 동북아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는다는 큰 어떤 기본 세팅을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달리 풀면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두 정상 간의 케미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일단 일반적으로 첫째 그렇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비교적 임기가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계속해서 얘기가 될 만한 사이다라고 되면 얘기가 좀 쉬워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이 껄끄러워지면 참 불편해지는 것이어서 일단은 그것을 맞추는 게 첫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 노선이나 기본 생각의 기조가 완전히 꼭 같다고 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부,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라는 각도의 차이가 좀 있고 또 어쨌든 시작할 때 그 전 정부가 질러놓은 현안들이 있어서 현안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적할 것은 제가 이제 방에 TV가 있으면은 CNN을 계속 틀어놔요. 그냥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화면 보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 흐름을 볼 때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발견한 좀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CNN에서 과거 보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령 핵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핵 실험을 했다. 이럴 때보다 최근에 북한 관련 보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이렇게 북한 관련 보도를 많이 하지? 일상적 보도. 일상적 보도가 굉장히 그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북핵 위기 있을 때 등등 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거나 한반도의 위기감이 조성됐다고 할 때 실제로 미국에서 내에서 보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윈비 여건과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던데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생각 이상으로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그걸 다루는 각종 이렇게 대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의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첫째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북핵 문제와 이른바 인권 문제라는 두 가지가 연동돼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일반 미국 국민들의 국제적 지식 내지는 국제적 이해에 있어서 한반도 또는 북한, 남한, 대한민국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 국민의 이유가 어떻든 경과가 어떻든 더 짚어봐야겠지만 사망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 것에 대한 자극도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 정서가 훨씬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치룬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통 미국은 정치권과 언론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여야가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암묵적인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일종의 제휴를 통해서 그 발언권을 높이고 이 정상회담에서 압박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여론 지형에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문정인 특보의 최근의 발언이 뭐 이런저런 국내에서는 문제가 많이 됐지만 실제로 그거 갖고 막 우리 이쪽에서 시비 거는 것처럼 시끄럽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윈비 여건은 그런 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지형이 하나 형성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원에서 이제 어떤 페이퍼를 하나 이렇게 연구원들이 쓸 때 제가 그에 대한 워딩을 조금 지적해서 수정을 하라고 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야당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쓸 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돌출 이런 표현을 가령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 근데 사실 우리 입장은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상대방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에 있다도 가령 돌출 이런 표현 쓰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 쓰는 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스타일도 상당히 다르고 일반적인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특하다고요. 그리고 굳이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다른 정상회담, 양자회담이건 다자회담이건 다 보면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 최근에 파리 뭐 이런 데 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이렇게 하면서 뭐 발언 형태 뭐 또는 다른 나라 정상들 행태, 제스처, 형태나 행태 또는 심지어 악수하는 패턴 또 그들에 자리 대해서 장악하려고 전화하는 하고. 패턴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이 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서 일종의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토로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굳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지금 외교적 상대라고요. 이런 어떤 일상. 근데 또 한편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종의 첫 씨름에서의 삿바잡기 있잖아요. 내지는 길싸움 이런 면에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긴장도가 높은 상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준비가 아마 상당히 많이 유념을 해서 할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미 상공회의소와 이 전경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정책 포럼을 제가 가서 거기서 부르자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가봐서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그날 거기서 미 상공회의소 쪽에 나온 얘기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 많이 국내에도 알려진 제프리 존스 전 그 상공회의소 회장 그분도 제가 꽤 오래 아는데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떤 예측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상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것과는 어쩌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게 일반적인 한미동맹의 이슈에 대한 것만으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금 예측들도 있단 말이에요. 외교적 분석 가운데는 뭐냐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개인적 스타일 또는 국익에 대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 트럼프 또 그 사위 쿠슈녀 딸 이방카 여기들이 뭐 막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독특한 어떤 스타일들이어서 과연 어떤 접근이 이게 맞는가 가령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놓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만만하지 않은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첫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우리가 역량을 좀 집중해서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내의 어떤 보수 언론이나 어떤 이 보수층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단지 무슨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마치 미국의 어떤 보수층의 견해만 빨리빨리 맞춰줘야 이것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는 굉장히 일면적일 수 있다. 뭐 하여간 이런 좀 복합적인 걸 놓고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통 우리 저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앞두고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엄청나게 스터디를 하고 가잖아요. 이게 아마 그런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의 고민, 뭐 스터디의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저는 드릴게요. 조금 이제 간단히 보면 DJ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남는 게 뭐였나 보면 전 개인적으로 디스맨이 남았고요. 부시의 디스맨이 네. 있었죠. 그다음에
첫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 마치고 나와서 로즈가든에서 당시 부시가 대통령 어깨에다 팔걸이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 굴력 외교 왜 그걸 가만히 있었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좀 당당한 외교를 원한다. 이제 이 이미지와 제스처가 저는 좀 연구되고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일왕을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악수하는 태도와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을 만났을 때 악수하는 태도가 늘 회자되듯이 첫 번째는 이미지와 제스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전 매우 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보여줬던 짧은 기간이지만 보여줬던 외교 무대에서의 다양한 형태를 조금 다른 각도로 좀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여성 외교부 장관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뭐 사드 문제나 북핵 문제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가능성은 뭐 높지 않고 신뢰관계를 갖고 이후에 이제 다각도로 외교 무대에서 만난다 또는 자주 만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한다 국내 정치 마찬가지로 외교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네 라는 그런 신뢰를 주면 저희는 그것이 반 이상은 성공한 거 아니겠냐라는 점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기 전에 외신하고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의제를 이미 선점하고 가고 있잖아요. 결국 국내 정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되느냐 또는 외신에 보도된 내용이 국내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는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가 이제 1차 관문이라고 보고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문정인 특사가 예리한 또는 예민한 이슈는 이미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준비된 대로 잘 하시면 저는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비어 사망에 대해서 이제 보도된 내용을 좀 찬찬히 보면 이것 또한 진상 규명이 빠른 시일 내에 되고 북한에서 뭐 어찌었던 간에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점을 계속적으로 촉구해야겠죠. 지금 네. 이제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 막판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저희가 그런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국내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최근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그러니까 어떤 배타적 국수적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자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민족주의가 일종의 트렌드로 가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대선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내에서 문제되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어떤 뭐 시진핑 발언 등등도 있었고 일본도 그랬고 등등 해서 국제 정치의 메커니즘을 보나 국민들의 요구를 보나 우리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의 자부심이 이미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민족주의적인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내적인 요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민족주의. 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문재인 스타일이라는 어떤 외교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일관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건 이제 품격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품격 있는 외교. 이 두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키가 되겠고 나머지 문제들은 아까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들이 있어서 이제 하여간 봐야죠. 근데 저는 뭐 상대에 따라서 뭐 그 결과나 양상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측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또 시비를 걸고 나오겠지만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대로 우리나라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문정인 득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국민적인 정서는 박근혜 때와 다르게 이러이러한 정서가 있어라고 사실 밑밥을 깔아준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고 뭐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트럼프 경로 황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가는 그 언론들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우려한 거랑은 다르게 오히려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가 굉장히 쿨하게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첫 외교라는 게 뭐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호적 관계를 만들 필요는 문재인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정상회담, 그다음에 만찬, 그리고 동행 경제인 간에 아마 간담회가 있을 거고요. 동포 간담회.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첫 순방의 경우 이제 경제 관련한 무슨 행사장이나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실태를 보고 또 이제 뭐 국립묘소 방문하고 이제 이런 거고. 하나가 더 있다면 옥새 반납이 이제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양한 이제 한 2박 3일 기간 동안에 쏟아내는 뉴스는 뭐 수백 가지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획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청와대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설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의 기초한 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 밖에 나가 외교하면은 왠지 막 불안하고 좀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당당하게 자주 외교라는 말에 저쪽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폄하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북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최근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전시 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오는 게 맞다. 자주 국방입니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외교하고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지금 이제 언론 일부에서 또 무슨 과거의 어떤 프레임을 갖고서 뭐 자주냐 동맹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라쳐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자주적으로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를 한다고 동맹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동맹을 한다고 자주를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자주하기 위해서 동맹하는 거고 동맹하면서 자주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합한 품격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가네요. 고생들 하시고요. 또 저는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사실상 다 꼴보기 싫었거든요. 잘 몰랐을 때는. 자기들이 뭐가 잘나서. 있겠어. 그런 줄 알았는데 정치인들과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정말로 나라, 국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갑자기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걸 이상하게 그러네요. 이렇게 정권을 바꿔놓고 나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부 측면은. 정치인 빼고요. 그쪽은 정치인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요 한마디만 좀 사족을 붙이면 지금 딱 듣니까 떠오르는 것이 스웨덴이나 북유럽에 가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에서 정치인들이 70% 8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이런 것들의 축적을 통해서 실제 사회를 바꿔서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이 축적되면 그 크레딧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 이 집권 개혁 집권 세력의 과제는 어떻게 보면 뭐 정권 잘 유지하고 재창출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를 잘해서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때는 국민이 이길 수 있다는 역사를 남겼고요. 정권 교체는 사실상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국민이 도와주긴 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에 보답하는 그러다 보면 정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언론이나 구기득권들은 정치 혐오증 유발해가지고 투표를 떨어뜨리는 게 사실 목표였지 않습니까? 예,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방송 기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원에서 이제 어떤 페이퍼를 하나 이렇게 연구원들이 쓸 때 제가 그에 대한 워딩을 조금 지적해서 수정을 하라고 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야당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쓸 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돌출 이런 표현을 가령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 근데 사실 우리 입장은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상대방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에 있다도 가령 돌출 이런 표현 쓰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 쓰는 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스타일도 상당히 다르고 일반적인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특하다고요. 그리고 굳이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다른 정상회담, 양자회담이건 다자회담이건 다 보면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 최근에 파리 뭐 이런 데 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이렇게 하면서 뭐 발언 형태 뭐 또는 다른 나라 정상들 행태, 네. 행태, 제스처, 형태나 행태 네. 또는 심지어 악수하는 패턴 또 그들에 자리 대해서 장악하려고. 전화하는 패턴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미국 국민의 이유가 어떻든 경과가 어떻든 더 짚어봐야겠지만 사망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 것에 대한 자극도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 정서가 훨씬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치룬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통 미국은 정치권과 언론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여야가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암묵적인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일종의 제휴를 통해서 그 발언권을 높이고 이 정상회담에서 압박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여론 지형에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문정인 특보의 최근의 발언이 뭐 이런저런 국내에서는 문제가 많이 됐지만 실제로 그거 갖고 막 우리 이쪽에서 시비 거는 것처럼 시끄럽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윈비 여건은 그런 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지형이 하나 형성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을 한다면 과거 보면 미국의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령 핵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핵 실험을 했다. 이럴 때보다 최근에 북한 관련 보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이렇게 북한 관련 보도를 많이 하지? 일상적 보도. 일상적 보도가 굉장히 그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북핵 위기 있을 때 등등 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거나 한반도의 위기감이 조성됐다고 할 때 실제로 미국에서 내에서 보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윈비 여건과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그걸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던데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생각 이상으로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그걸 다루는 각종 이렇게 대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첫째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북핵 문제와 이른바 인권 문제라는 두 가지가 연동돼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일반 사실 미국 국민들의 국제적 지식 내지는 국제적 이해에 있어서 한반도 또는 북한, 남한, 대한민국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그걸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일단 일반적으로 첫째 그렇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비교적 임기가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계속해서 얘기가 될 만한 사이이다라고 되면 얘기가 좀 쉬워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이 껄끄러워지면 참 불편해지는 것이어서 일단은 그것을 맞추는 게 첫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 노선이나 기본 생각의 기조가 완전히 꼭 같다고 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부,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라는 각도의 차이가 좀 있고 또 어쨌든 시작할 때 그 전 정부가 질러놓은 현안들이 있어서 현안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적할 것은 제가 이제 방에 TV가 있으면은 CNN을 계속 틀어놔요. 그냥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화면 보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 흐름을 볼 때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발견한 좀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CNN에서 자, 이제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아니군요. 방송 나가는 날로만 따지면 이번 주예요. 28일 날 미국 가시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하고 그 대상이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사드라든지 북핵 관련한 논란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거를 어쩌면 되게 명쾌하게 풀어주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저는 이게 특히 원장님의 어떤 전공 분야라고 좀 봐요. 일단은 의제가 이미 조율된 상태잖아요. 주로는 북핵 문제 아닙니까? 글쎄 몇 가지를 우선 제가 조금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겸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 몇 개만 제가 생각하는 걸 짚으면 대통령께서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는 그 주변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통상 첫 번째 정상회담은 의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향후에 한미관계 또는 한미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남북관계, 동북아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는다는 큰 어떤 기본 세팅을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달리 풀면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두 정상 간의 케미를